홍선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발표는 사실 저희 팀 이전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야 되는 자리이셨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발표를 좀 대체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공공데이터와 개념과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공공데이터를 통합창구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데이터의 개념은 저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 제2조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법령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생성되거나 취득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크게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개별 파일로 나타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조 2호에는 네 가지로 공공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정보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에 공공기관이 생성한 자료, 그 다음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데이터는 국민이 모두 자유롭게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제공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함을 공공데이터법과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발표 자료를 보시면 공공행정정보로서 도로모형 주소, 공공시설물, 공용주차장 이런 정보들과 함께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건축정보, 부동산정보 등의 국토교통정보, 그 다음에 산업교통, 사회복지, 식품건강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종류가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그 고유 업무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단순 행정 업무나 업무 처징비 등 일상적인 행정 자료 등은 제외를 합니다. 공공데이터가 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런 장표인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 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받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이런 건축물 관련된 정보는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데이터,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앱 같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관련된 역사, 정류장, 그 다음에 도착 예정 정보 등 같은 것들도 공공데이터로 만들어진 앱이고,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나 환경공단의 미세먼지 데이터 등으로 만들어진 날씨 앱도 요즘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는 데이터 중 파일 형식의 데이터는 팀 버너3에 의해서 정의된 오픈데이터 포럼 5단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팀 버너3는 인터넷의 대명사가 된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로 전문가와 연구자 같은 제한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인터넷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팀 버너3가 별점을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공공데이터의 5단계 배포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점 1에서부터 5회까지 한번 보시면 별점이 좀 높은 형식이 좀 더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버너3에서 제안된 이 공공데이터 5단계 배포 형식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세계 각국에서도 어느 정도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팀 버너3가 제공한
제안한 공공데이터 별점 5단계는 우리나라에서 오픈 포맷 5단계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오픈 포맷 5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포맷 1단계입니다. 가장 활용성이 좀 낮은 단계이긴 한데요. 먼저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PDF 파일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읽을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이용자가 편집을 가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서울기온정보라고 PDF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가 조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픈 포맷 1단계로는 개방을 할 수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픈 포맷 2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 등을 충족을 하고 있지만 이 오픈 포맷 2단계의 경우는 읽고 수정이나 변환이나 추출 등이 가능하지만 특정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이런 변환이나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서울 기온 예보 같은 엑셀 같은 자료 같은 엑셀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열리는 형태입니다. 개방하기는 아마 업무 중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엑셀이나 한글 형식으로 개방하기는 쉽겠지만 이용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오픈 포맷 2단계의 데이터도 가급적이면 개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픈 포맷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종속성이 제거된 파일 포맷입니다. 이 3단계부터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포맷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CSV라고 해서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로 쉼표로 구분된 값이거나 텍스트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에 보시면 CSV를 메모장에서 오픈을 하시거나 엑셀에서 오픈을 하실 경우 어디에서 열어도 모두 상관없이 편집과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지 않아도 공공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기관에게 개방을 할 때는 오픈 포맷 3단계 이상으로 개방하기를 지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면을 통해서는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판독이 먼저 가능한 형태라고 하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즉 아레아 한글이나 MS 워드, 엑셀 등에서 공공 데이터를 읽고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환하거나 추출 등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르면 오픈 포맷 1단계는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이나 변환은 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PDF 파일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2단계는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이나 변환이 가능합니다. 한글 파일, 엑셀 파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최소 충족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3단계부터 오픈 포맷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예시를 들면 CSV나 JSON, XML 파일이 있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는 URI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의 속성과 특성 관계를 좀 기술해서 데이터끼리의 그런 교환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로 RDF 파일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용이 좋은 5단계 같은 경우는 시멘틱 웹을 지향하는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이나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LOD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열심히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의 위상이나 이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떠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OECD에서 매년 2년마다 실시를 하는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에서 2015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연속 3회에 이르러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는 공공데이터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정보 지원 이 3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잠깐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처 차원으로 공공데이터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에 참여를 하였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수준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기관에서는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1년별로 시행 계획을 통해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이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전면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출된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기관에서 중장기 개방 계획을 좀 마련해서 개방을 이행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접근성은 데이터의 무료 개방, 즉 오픈 라이선스 등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무료 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오픈 포맷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보 지원은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던가 앞서 지금 인사 중에 잠깐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기업에서 활용을 위해서 오픈스퀘어 D를 개소해서 기존의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민개발자,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오픈데이터 포럼을 구성해서 열린 세미나를 개최한다던가 하여서 기존의 공공데이터를 지원하는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 항목 3개 중에 모두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데이터 가용성이나 정보 지원 부분에서는 최고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부가 왜 공공데이터를 이렇게 개방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을 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했는데 사실상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것은 작년에 마스크 대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마스크를 저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을 켜서 근처 인근 약국에 마스크 재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구매를 하러 가야 했는데요. 이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API를 신속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민 개발자들과 그다음에 마스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심평원이나 약국, 그다음에 이 마스크 정보가 서비스에 다운 없이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업체, 이런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업 관계를 통해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API 정보를 빠르게 개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발 경험을 토대로 판매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API는 최대 트래픽 수가 1일당 1억 건에 이르고 있었고요. 이를 생성 데이터만 해도 800만에서 900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API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굿닥 등 75개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에서 사용하여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이뤘습니다. 이 마스크 정보 API 때문에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주었고 약국 같은 그런 대민 업무를 하시는 곳에서도 상당한 그 민원 대응 업무를 불편함을 좀 해소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API를 계기로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현황 API도 개발을 해서 코로나19 감염 현황이라던가 예방접종 센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요소수 대란이 좀 있었는데 국가적인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요소수를 중점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주유소의 재고 현황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위경도 정보를 매일 2회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요. 이런 체계를 통해서 국민의 재난이나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효과도 좀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이른바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1932년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죠. 당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실업률이 좀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댐 건설이라는 SOC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이런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했었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정책이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대표 사업은 데이터댐 구축인데요. 데이터의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도 이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댐 과제의 상당히 핵심 과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창구입니다.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현재 973개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건수는 6만 3천여 건이고 이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서 앱 등의 민간 서비스로 활용된 사례는 무려 2,6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포털의 주요 기능을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 데이터나 오픈 API, 표준 데이터, 이슈 및 추천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제공되는 데이터들 외에 좀 더 활용을 위해서 국가 데이터 맵이나 그다음에 시각화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 맵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의 소재 정보나 연관관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좀 더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지도나 시각화, 위치 정보 시각화, 분석 서비스, 활용 사례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70여 개 기관들의 목록이나 데이터를 개방하는 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좀 더 잘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 신청 메뉴를 통해서 포털에서 미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하다가 오류가 발생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 담당자들에게 오류 신청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가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직접 앱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끼리의 그 개발 노하우나 그다음에 데이터 가공 같은 노하우들을 좀 문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 네트워크라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요. 일반적인 공공데이터 문의사항에 대한 것들은 Q&A나 FAQ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서비스 유형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라고 하면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원문 데이터인데 CSV나 엑셀이나 텍스트 등의 원문 파일들을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이렇게 용량이 굉장히 큰 500메가 이상의 대용량 파일이라고 하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링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기성 데이터 같이 업데이트가 좀 빈번한 경우는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오픈 AP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는 업데이트가 빈번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갱신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코드화해서 제공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이 오픈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일단 인증 키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활용 신청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활용 목적이나 상세 기능, 라이선스 동의 등의 필수 입력하는 그런 활용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개발 계정으로 좀 발급을 해드립니다. 개발 계정 같은 경우는 일평균 1000건에서 10,000건 정도 호출이 가능한데요. 이 계정으로 조금 용량이 부족하다, 호출을 좀 많이 하고 싶으시다 하신 경우는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운영 계정으로 전환을 하시면 일평균 약 10만 건에서 100만 건까지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각 지역의 문화축제 정보 아니면 횡단보도 정보 이런 것인데 전국 지자체 현황을 좀 알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별로 개방하는 그런 수준이나 형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표준화해서 병합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표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저희는 행정고시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그럼 예를 들면 제공 그 정보라던가 속성 정보들을 다 표준화해서 122개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아마 제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건데요. 이 데이터들 외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다던가 아니면 수요가 높은 분야는 저희가 먼저 선정하거나 발굴을 해서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양질의 데이터를 좀 가공하여 대용량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국가중점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국가중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구축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총 100종이 서비스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 구축 중인 데이터는 내년도 1월쯤에 좀 더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내가 찾고 싶지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좀 더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좀 더 이용자들의 권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을 하면 제공 여부에 대해서 기관 담당자의 심의 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공데이터법 2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원하시는 목록을 한번 검색을 해본 다음에 만약에 목록이 있다 하시면 그 공공데이터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찾는 데이터가 너무 필요한데 없어, 이런 경우에는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메뉴를 클릭하셔서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기관에서 제공 여부를 한번 심의를 해본 다음에 10일 안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데이터의 이용권을 좀 더 강력하게 좀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인데요.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이라고 하면 기관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사용하길 원하는데 만약에 그 앞서 말씀드린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에서 좀 제공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다가 중단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하게 마련된 분쟁 절차만으로서 국민의 데이터 이용 권리를 구제하고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이 되었고요. 이 기구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쟁 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나 이메일 혹은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생한 공공데이터 분쟁 사건에 대해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합의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 권고 시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조정안이 만약에 수용이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성립이 된 조정안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법 제32조 9항에 따라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면 만약에 조정안대로 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한 좀 강력한 효력입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공공데이터의 이용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쟁 조정에 대한 활용 사례나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다음 주 12월 1일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 포털 활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